안녕하십니까, 신영일입니다. 매주 주제별 최강자를 가리는 지식탐구 퀴즈 대결 장학 퀴즈. 오늘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전국의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선의 전쟁사입니다. 자, 과연 조선의 전쟁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부를 한 퀴즈 지도는 누가 될까요? 그럼 장학 퀴즈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조선 전쟁사. 조선 초기 정벌부터 두 번의 임란과 호란, 열강과의 전쟁까지 500년 조선사를 뒤흔든 크고 작은 전쟁들. 전쟁을 통해 달라진 생활, 그 속에서 아픈 과거를 딛고 평화를 수호하는 우리 민족의 삶과 지혜. 장학 퀴즈에서 조선 전쟁사에 담긴 치열한 역사를 퀴즈로 풀어본다. 모든 문제 출제와 감수는 한국역사보존연구소 이명환 소장, 이명대 작가, 인천 남동고 김홍환 교사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치열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우리 선조들은 전쟁을 어떻게 극복했고 평화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조선의 전쟁사에 도전하는 4명의 주인공들 만나보시죠. 역사학도의 꿈, 장학 퀴즈를 발판 삼아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고 조영상입니다. 장학 퀴즈에 승리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강릉고등학교 김동욱입니다. 문제들 내가 다 무찔러버리겠다. 울산 외국어 고등학교 박효준입니다. 반드시 승전권을 울리겠다. 대령고 유영상입니다. 자, 1라운드는 A, B, C, D 4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골라서 총 12문제를 풉니다. 가장 점수가 낮은 한 친구가 탈락하고 남은 3명이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난이도의 총합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 도전자가 문제를 풀 때는 다음 도전자는 그 문제를 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조영상 군. 예, 역사학도가 꿈이에요? 네. 언제부터 그런 꿈을 갖게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평생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특권이자 진짜 소중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차피 살아가는데 결국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행복해지려고 사는 건데 공부하면서 성장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느끼는 그런 쾌락만큼 가장 고차원적이고 평생 느낄 수 있는 그런 쾌락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학자로서의 꿈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네. 역사학자가 바로 저한테 가장 맞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나는 네. 만족을 추구하겠다? 네. 대단한 친구군요. 예. 근데 이렇게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악기 연주도 할 줄 안다고요? 네, 또 학교에서 배운 게 좀 있습니다. 예, 어떤 거 배웠어요? 1학년하고 2학년 때 기타랑 하모니카를 배웠습니다. 아, 그럼 네. 오늘은 기타를 볼까요? 하모니카를 볼까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네. 혼자서? 네. 기타를 치면서 하모니카를 분다고요? 네. 와,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 한번 보고 문제를 풀어보죠. 네. 예, 박수를 청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웃는 모습은 활짝 핀 목련꽃 같아. 그녀만 바라보면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었지. 아무리 괴로워도 웃던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 흘리던 날, 온 세상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 내 가슴 답답했는데 이젠 더 볼 수가 없네. 그녀의 웃는 모습을,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
곁을 떠나갔다는. 야, 대단합니다. 네. 영상군. 네. 아니, 이런 제주꾼인 줄 몰랐어요.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이 짜여 있어서 예. 그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2년 동안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래요. 과연 이 막강한 노래와 연주 실력에 이어서 과연 퀴즈 실력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A, B, C, D 네 가지 있거든요. 네. 예, 뭘로 골라볼까요? C로 하겠습니다. C. 자, 문제 드립니다. 한강 상류 지역의 나루터로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청태종에게 굴욕적인 강화조약을 맺은 곳은 삼전도. 대한제국은 각 병영과 수영을 중심으로 하던 조선의 군사제도 대신 근대적 편제 새로운 지방군을 양성했는데 지방의 치안 유지와 국경 수비 등을 맡았던 이 군대는 별기군. 세조의 여진 정벌과 이시의 난진압에 큰 공을 세웠으나 후에 역모를 꾸몄다는 의심을 받아 처형된 장군은 남이. 이 사람은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으며 병자호란 당시 백마산성에서 청나라 군대와 항전하였다. 명나라의 반역무리를 토벌하여 명으로부터 벼슬을 받기도 한 이 사람은 정봉수. 이것은 1866년 대동강으로 들어와 강제로 무역을 요구하다가 침몰된 미국 상선이다. 심리 양요가 일어난 배경이 된 사건으로 알려진 이 배는 제너럴 셔먼업. 정조의 호의를 전담하기 위해 창설한 부대로 기존의 오군영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정조 사후 폐지된 이 부대는 장영영. 1510년 부산포, 내이포, 연포 등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대마도주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난은 삼포해란. 황해도 전령은 고려시대부터 여러 번 격전이 벌어진 국방의 요충으로 조선시대에 이곳에 석성을 쌓았다. 성불사가 위치한 이 산성은 흥주산성. 조선 전기의 지방 방위 체제로 전국의 행정구역과 군사제도를 하나로 통일시켜 수령이 지방사령관을 겸하게 했던 국방 체제는 진관체제. 이것은 세종 때에 만든 대포 중 가장 작은 화포로 개인이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었다. 권총과 비슷한 이 화포는 새충풍. 일제강점기에 파괴된 유적 중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면에 있던 비석으로 외구 격퇴를 기념해서 세운 비석의 이름은 척합이. 1603년 한효순이 편찬한 전통 화약무기 교범으로 각종 화약병기 제작 및 사용법 등이 수록되어 있는 이 책은 화통도감. 잘했습니다. 예. 영상군, 네. 몇 개 맞힌 것 같아요? 한 4-5개 틀린 것 같습니다. 정확히 5개 놓쳐서 7문제 맞췄습니다. 예. 처음에 별기군이라고 답한, 예. 지방의 치안 유지와 국경 수비 등을 맡았던 이 군대는 진위대. 네. 그리고 마지막 문제, 각종 화약 병기의 제작 그리고 사용법 등이 수록되어 있는 이 책은 화통도감이 아니라 신기비결. 예. 문제가 좀 어려웠나요?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무래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첫 번째로 나와서 긴장을 좀 많이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뒤에 친구들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영상 군 7문제 맞췄습니다. 네. 다음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자, 동욱 군. 예. 역사에는 관심이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특히 전쟁사 쪽에? 네, 제가 정치사하고 전쟁사를 특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그쪽에 더 관심이 있는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때 책을 읽었는데요. 네. 그 책 뒷표지에 우리의 역사는 전쟁을 통해서 발전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어갖고 그 구절이 마음에 들어갖고 그다음부터 전쟁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던 뭐 전투나 전쟁 중에 네,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요. 네. 웅치전투하고 이치전투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그 전투가 보통 전라도 임진왜란 때 전라도 방어하면 진주 대첩하고 예. 한산도 대첩만을 기억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웅치 전투하고 이치 전투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교과서나 여러 책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책에서 주로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 네, 다른 책도 있는데 교과서 같은 좀
대중적인 거는 많이 안 다루던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는 없더라. 네. 그런데 그만큼 의미가 있는 전투다. 네. 그래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의미 있는 전투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예. 얘기만 해봐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대비가 돼 있는 친구 같은데 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지금 남아있는 게 A, B, D입니다. 뭘로 할까요? A를 선택하겠습니다. A. 자, 문제 드립니다. 임진왜란 때 거북선이 처음 출진한 대전은 사천해전. 이곳은 1388년 요동정벌에 나선 이성계가 군사를 돌려 조선 건국의 기틀을 마련한 사건의 배경이 된 지역이다. 압록강 하류에 있는 이 섬은 위화도. 이순신이 백의종군하자 수군 통제사가 되었다가 7천량 해전에서 일본군의 교란작전에 말려 전사한 이 사람은 원준. 이것은 병자호란 중 남한산성에서 일어난 일이 기록된 작자 미상의 일기이다. 궁녀가 쓴 것으로 추측되며 한글로 쓰인 이 책은 병자일기. 화살대를 만드는 소재였던 이 나무는 여진족이 출몰하던 북쪽 지역에는 없어 정부에서 세금으로 거두어들였다. 이 나무는 버드나무. 이것은 청국과 여러 외국 간에 맺은 조약의 총칭이다. 동학 농민운동 당시 청군과 일본군이 국내로 들어와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 이 조약은 텐진조약. 조선 후기에 화약무기 개발을 포함해서 각종 무기와 갑옷, 장비 제조를 총괄하던 관청은 군기시. 1866년 프랑스 함대가 흥선대원군의 천주교도 박해를 빌미로 강화도에 침범한 사건은 병인양요. 이것은 1627년 조선과 후금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다. 인조가 칙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자 명을 공격하려던 후금이 후한을 없애고자 조선을 먼저 침략했던 이 전쟁은 정묘호란. 이것은 조선 후기 중국에서 전해진 무기로 창과 칼 쓰는 법을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병사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타격 무기이다. 농기구의 형태를 본떠 만든 이 무기는 편곤. 훈련 도감에는 삼수병이라고 해서 세 종류의 군인이 있었는데 이 중 칼, 창, 권법 등으로 적과의 근접전을 위해 양성한 군인의 명칭은 살수. 이것은 16세기 후반에 개발된 화포로 총처럼 개인이 들고 발포할 수 있다. 화포 중 휴대가 가능하여 총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였던 것은 승자총통.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욱군 몇 문제 맞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10개 맞췄습니다. 네. 잘한 거예요. 예. 역시 역사에 관심이 많았구나 싶은데, 놓친 부분이 궁녀가 쓴 것으로 추측되며 한글로 쓰인 이 책, 병자호란 때, 네. 병자일기가 아니라 네. 산성일기. 예, 그렇지요. 네. 그리고 화살대를 만드는 소재였던 이 나무는 여진족이 출몰하는 북쪽에는 없어서 정부에서 세금으로 거둬들였다. 이 나무는 버드나무가 아니라 네. 대나무. 아, 예, 그 두 문제 놓으셨습니다. 네. 예, 듣고 보니까 알겠죠? 아니요. 모르겠어요? 아니, 산성일기는 네. 저 국어 교과서에 나와서 들어봤는데 네. 그 나무는 잘 몰랐습니다. 솔직한 친구입니다. 웬만하면 알았다 그럴 텐데. 예? 그래요, 예. 지금 표정 보니까 어느 정도 만족한 듯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저는 큰 욕심을 가지지 않고 네. 그냥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 괜찮습니다. 예, 이런 친구가 진짜 무서워요. 예. 나중에 보면 정말 잘하는 친구가 괜히 처음에 큰 욕심 없다 그러는데 일단 동욱군의 활약을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동욱군은 총 10개 맞췄습니다. 다음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효진 양. 예, 그래요. 굉장히 수줍은 여학생 같은데. 그래, 지금 웃는 것만 봐도. 예. 수줍지 않습니다. 수줍지 않아요? 네. 예. 이 조선의 전쟁사 공부하면서 뭘 느꼈어요? 뭐랄까, 이제 교과서에서만 나오던 전쟁들은 정말 글자 속에만 있는 것 같은 전쟁이었는데 제가 직접 책 같은 걸 읽고 느낀 전쟁은 정말 사람들이 피와 땀과 눈물이 살아있는 전쟁이라서 예. 정말 옛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네. 느끼게 됐어요. 네. 예. 효진 양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식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 왜요? 이순신 장군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수학 문제를 하나 풀 때도 예.
완전 불안하고 떨려가지고 뻔히 보이는 답도 못 찾고 그러는데 이순신 장군은 막 외적이 쳐들어오는데도 담담하게 전략 전술 다 생각해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런 정말 담담한 모습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아, 담담한 모습. 네. 문제 풀 때도 담담하게 해야 돼요. 제발 좀 그랬으면. 그래요, 예. 제발 좀 그랬으면. 하여튼 담담하게 잘 풀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 B하고 D 남았는데 뭘로 할까요? B요. B. 자,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삼국시대부터 있던 산성으로 흙으로 쌓았다고 전해진다. 1593년 권율이 왜군을 크게 무찌른 곳인 이 산성은 행주산성. 이것은 임진왜란 당시 큰 위력을 발휘한 화양 무기 중 하나이다. 대량의 화살을 한꺼번에 발사하며 바퀴가 있어 이동이 가능했던 이 무기는 화차. 1875년 일본군 함대가 강화도에 침공해서 해안포대를 공격하고 조선이 개항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운요호 사건. 남한 산성에 있는 건축물로 주변 지대보다 높게 만들어 적군의 동태를 살피고 장수들이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 설치했던 이 건축물은 망월대. 청일전쟁을 종료시킨 조약으로 청나라가 배상금을 지불하고 랴오뚱 반도를 할양하기로 결정한 이 조약은 시모노세키 조약.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와 일본의 강화협정이 일본의 무리한 요구로 실패로 돌아가자 1597년 일본이 2차로 조선을 침략한 사건은 정유재란. 이순신의 부하로 조선 기술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 거북선 등 각종 병선 개발에 공을 세운 이 사람은 나대용. 이것은 조선 후기 5군영 중 하나이다. 인조 때 수호청과 함께 경기 일대 방어를 담당했던 이 부대는 총룡청. 이것은 임진왜란 전후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책이다. 유성룡이 전쟁을 돌이켜보고 반성하기 위해 쓴 이 책은 징비록. 병인 양요 당시 강화도를 침략한 프랑스 함대를 정족산성에서 물리친 이 장수는 양헌수. 조선의 군대가 규정된 병력을 갖추지 못한 데에는 돈을 내면 병역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크게 작용했다. 배를 내면 매년 참가하는 소집훈련에서 제외해주는 이 제도는 장군수포제. 이것은 선조 때 이장손이 발명한 신무기로 일종의 시한폭탄이다. 포 안에 감은 도화선의 길이로 포가 터지는 시간을 조절하도록 설계된 이 무기는 비격진철래. 잘했습니다. 몇 개 맞았을까요? 11개. 오, 정확히 알고 있네요. 뭐 놓쳤어요? 망월대인 것 같습니다. 뭔가. 예. 망월대는 아니고. 네, 그 밖에, 망월대는 남한산성 밖에 있는 거라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정답은 수호장대. 수호장대. 예. 네. 그것만 맞췄으면 다 맞힌 건데. 맞습니다. 준비 열심히 했는데요. 대단합니다. 이제 2라운드 갈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진짜요? 그럼요. 한 명만 탈락하니까. 예. 박효진 양이, 지금까지 나온 3명 중에 제일 많이 맞췄어요. 수줍은 소녀가 또 기뻐하네요. 예. 자, 그렇다고 마음 놓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네. 알았죠? 예, 그래요. 이렇게 해서 박효진 양이 총 11개 맞췄습니다. 마지막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영상군. 예. 특별히 조선의 전쟁사 쪽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나요?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행동을 하는데요. 네. 그러한 행동 속에서 흥미와 교훈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공부하면서 특별히 느낀 점 있습니까? 제가 조선 전쟁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네. 참 많이 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네. 안타까웠어요? 네. 예. 왜 그렇게 우리는 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다? 네. 예. 역사 속에서 일단 그런 교훈을 발견하는 게 하나의 수학이죠, 그렇죠? 예. 예. 앞에 세 친구가 문제를 풀었는데 가장 점수가 낮은 친구가 탈락하잖아요. 네. 예. 앞에 3명 점수를 알려줄까요?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풀어볼까요? 모르는 상태에서 푸는 것이 좀 더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자, D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예. 자, 문제 드립니다. 여진 정벌 후 조선은 4군 6진이라 하여 압록강과 이 강의 유역에 행정구역을 설립했다. 이 강은 두만강.
임진왜란 때의 대표적 의병장으로 경남 의령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홍위 장군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곽재욱, 이것은 조선시대 도검류에 속하는 무기로 주로 호신용 또는 보조무기로 사용됐다. 허리에 차기 위한 고리가 달린 것이 특징인 이 무기는 장검, 조선시대 도의 민사행정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는 관찰사이다. 그렇다면 도의 군사행정을 총괄했던 관직은 병마절도사, 이것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대원군이 세운 비다. 서양 오랑캐와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라고 쓰인 이 비는 척화비, 이것은 조선 수군의 대표적 주력함으로 이것을 개조하여 거북선을 만들었다.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하여 다양한 전술을 펼칠 수 있었던 이 전투선은 판옥선, 효종 때 연해주 흑룡강 방면으로 남하하는 러시아 세력을 조선과 청나라의 군대가 연합하여 저지한 이 사건은 나선정벌,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호남으로 진출하기 위해 가장 탐을 냈던 도시이다. 두 번의 큰 전투가 벌어졌고 한 번은 조선군이 승리했지만 한 번은 함락되었던 이 도시는 진주, 최무선의 아들로 화약무기 개발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최해산, 이것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를 통해 들어온 대포의 일종으로 다리가 있어 지형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마치 호랑이가 앉아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이 무기는 불량기포,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주력 함선으로 배 밑이 좁게 설계되어 빠른 속도를 자랑하지만 조차가 심하고 암초가 많은 우리 남해에서는 취약점을 드러냈다. 이 함선은 무엇인가? 아타케보네, 이 사람은 화차를 대량 제작하여 행주대첩의 승리에 기여하였고 죽산 전투에서는 황소가 끄는 장갑 수레를 만들었다. 호가 망함인 이 사람은 변희중, 잘했습니다. 몇 개 맞췄을까요? 8, 9개. 8, 9개. 2개 틀렸습니다. 10개 맞췄어요. 예. 그래요. 조선시대 도검류에 속하는 무기로 주로 호신용 또는 보조무기로 사용됐고, 허리에 차기 위한 고리가 달린 것이 특징인 이 무기는 장검이 아니라 환도. 예, 환도고요. 그리고 호랑이가 앉아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이 무기는 호준포입니다. 호준포. 예.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 문제를 모두 풀어본 결과, 한 친구는 아쉽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효진 양이 총 11문제를 맞췄고요. 김동욱 군과 유영상 군이 10문제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에 등장했던 조영상 군이 7문제를 맞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영상 군이 탈락하고 남은 3친구가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1라운드) 결과 강릉고 김동욱, 울산외고 박효진, 대륜고 유영상 2라운드 진출. 여기까지 와주는데 많은 도움 주셨던 선생님들, 부모님, 그리고 응원해줬던 친구들한테 안타까운 소식 전하게 돼서 정말 미안하고요. 그렇지만 좌절하지 않고 진짜 제 꿈, 학자로서의 꿈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이 라운드는 삼지선다 퀴즈입니다. 총 10개 문제가 나가고요. 정답자 수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혼자 맞히면 30점을 가져가고 둘이 맞히면 20점, 셋이 모두 맞히면 10점씩을 가져갑니다. 1, 2위가 파이널 라운드로 올라갑니다. 그럼 문제 드립니다. 1. 옥포 해전 2. 칠천량 해전 3. 당포 해전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이 참패한 해전으로 맞는 것은 모두 2번을 골랐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 맞았습니다. 예, 세 친구 모두 출발이 좋습니다. 다 맞히면서 10점씩을 가져갔습니다. 칠천량 해전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중에 조선 수군이 패배한 유일한 해전입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이인좌의 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실력자들의 본격적인 퀴즈 정복이 시작된다. 정열의 난 1번 다 맞았습니다.
정답은 3번 다 맞았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 맞았습니다. 도전자 모두 연속 득점 행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대결. 파이널에 오를 두 명의 도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3개 2. 4개 3. 5개 조선의 통신수단인 봉수제도에서 적이 국경을 침범함을 알리기 위해 피우는 봉수의 개수로 맞는 것은 드디어 갈렸습니다. 1, 2, 3번이 다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야, 여기서 차이가 확 벌어지네요. 유영상 군이 혼자 맞히면서 30점을 가져가면서 170, 다른 두 친구와는 30점씩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영상 군이 좀 설명을 해주죠. 한 개는 뭐죠? 평온한 상태입니다. 예, 두 개는? 적이 저 멀리에서 보이는. 예, 세 개는요? 가까이서 적이 보입니다. 예, 국경에 접근하면. 그리고 4개가 국경을 침범한 거고 5개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적과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면 5개. 대단합니다, 영상군. 예. 지금 한 문제로 격차를 쭉 벌렸기 때문에 남은 문제에서 관리만 잘하면 파이널 라운드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유영상군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광성복 2. 덕포진 3. 월곶돈 신미양요 때 격전지가 아닌 곳은 똑같습니다. 3번입니다. 정답은 3번 다 맞았습니다. 그렇죠. 월곶도는 강화대교 북쪽에 있는데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10점씩을 역시 모두 추가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사명대사 2. 영규대사 3. 서산대사 임진왜란 때 최초의 승려 의병장으로 맞는 사람은 2번이 2명, 그리고 김동욱 군은 3번을 골랐습니다. 만약에 3번이 정답이면 김동욱 군은 공동선두가 됩니다. 이 둘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을 고른 두 친구가 잘 맞히면서 나란히 20점씩을 추가했습니다. 유영상 군은 벌써 200점대로 올라섰습니다. 자, 설명을 잠깐 드리면 영규대사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병을 모아서 의병장 조헌과 함께 청주성을 되찾고 금산 전투에서 순국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전국의 승병들이 걸기하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동욱군이 쭉 잘 오다가 지금 3위로 쳐졌습니다. 150점으로. 2위와는 20점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힘내면 됩니다.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요. 네. 예. 자, 이제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편전 2. 유역전 3. 장군전 조선시대 화살 중 가장 작은 화살로 맞는 것은 1번과 2번의 대결입니다. 역시 이 중에 정답이 있는데 만약에 2번이 정답이면 유영상 군은 또 30점을 가져가면서 격차를 확 벌리게 됩니다. 하지만 1번이 정답이라면 격차가 많이 줄어들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1번을 고른 두 친구가 20점씩을 가져가면서 선두와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편전은 크기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데다가 속도가 빨라서 적에게 위협적인 화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맞히면 다들 조금씩 좋아하는데 김동욱 군은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긴장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문제 맞히면 기쁘잖아요. 지금 제가 꼴찌라고 있어가지고 예. 빨리 추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좋아하다가 마음이 풀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일부러 기쁜데도 막 지금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별로 기쁘진 않습니다. 꼴찌기 때문에. 아니, 꼴찌라도 문제를 맞춰야 점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답이 다 똑같이 나오는데 아니, 아직 두 문제가 남았어요. 지금 네. 두 문제에서 충분히 네. 역전도 가능하고 지금 2위와는 20점 차이밖에 안 나요. 네. 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알았죠? 네. 예. 만약에 정말로
동욱군이 지금 다른 부담 없이 문제를 맞히고 순수하게 좋아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정답이라 그럴 테니까 한번 좋아해 보세요. 네. 자, 동욱군 네. 정답이에요. 아, 제가 원래 이런 감정 표현에 좀 서투릅니다. 아, 그러니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거군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보여줬던 그 모습이 아주 좋아하는 거였어요? 네. 그렇군요. 만약에 오늘 퀴즈 지존이 돼도 아까랑 똑같겠습니까? 그건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연습 한번 할까요? 아, 예,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때 가면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네. 그래요, 예. 아마 지금 긴장이 많이 돼서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 두 문제에서 이 격차가 어떻게 뒤집어질까요?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김충선 2. 고경명 3. 정문부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의 부대를 함경도에서 몰아낸 의병장은 자, 3번과 2번의 대결인데요. 재밌게 됐습니다. 이 둘 중에 정답은 있고요. 지금 박효진 양은 2번을 골랐는데 2번이 정답이라면 30... 네? 전 알고 있습니다. 틀렸어요? 네, 정말 실수했습니다. 아, 짜증납니다. 바보입니다, 뻔히 알면서. 아니 지금 고경명을 골랐잖아요. 아, 예. 네. 근데 고경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정답이? 정문부입니다. 근데 왜 2번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이 안 나갔습니다. 바보입니다. 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너무 자기 자신을 동점됐어. 자책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효진 양은 그 순간에도 점수 계산하고 있었군요. 아, 무서운 친구예요. 괜찮아요. 이거 마지막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문제 하나 더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거 뭐 판정도 하기 전에 벌써 다 얘기해버리고 말이에요. 예?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정문보다.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아, 지금 효진 양이 저렇게 안타까워하는 거 처음 보네요. 이렇게 해서 정문부를 마친 두 남학생이 20점씩을 가져가면서 우리 유영상 군은 220점이 됐고요. 그리고 김동욱 군과 박효진 양이 190점. 똑같습니다. 자, 이 마지막 한 문제에 달렸는데 이미 영상 군은 파이널 라운드 진출 확정이에요. 알고 있죠? 네. 예. 역시 표정이 아주 뭐 여유가 넘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다른 두 친구입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동점자 대결을 벌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2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1. 향병일기 2. 서정일기 3. 부북일기 홍경래 난과 관련된 책으로 맞는 것은 자, 갈렸습니다. 김동욱 군 2번, 박효진 양 3번입니다. 만약에 2번이 정답이면 김동욱 군이 파이널로 가고요. 3번이 정답이면 박효진 양이 파이널로 갑니다. 1번이 정답이면 두 친구는 동점자 대결을 벌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예. 효진 양, 저기, 잠깐만, 아직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아니, 아직 뭐 얘기도 안 했는데 그렇게 쑥 들어가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서 정신이 없습니다. 예, 잠깐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서정일기는 홍경래의 난을 직접 겪은 방우정이 쓴 책으로 당시 조정의 내부 사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김동욱 군이 공동 선두로 2라운드 마무리 지었는데, 효진 양. 네.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다른 친구들 생각할 겨를이 없을 텐데 어떻게 두 남학생을 다 이렇게 안아주고. 네, 제가 학교에서 프리허그 운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 프리허그요? 네. 뭐 특별한 이유라도? 아, 그게 서로 안으면요, 서로 건강에 좋아지고, 예. 뭔가 정신 상태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로 신체 접촉을 많이 하는 부족이 그렇지 않은 부족보다 예. 더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네. 예. 아니, 근데 그 남학생들과는 이렇게 앉기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 TV 나온 김에 큰맘 먹고 함 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보니까 지금 효진 양은 적극적이었는데 양쪽에 또 남학생이 좀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아니, 얘가 뭐 이러지만. 익숙해지면 다 괜찮아요, 친구들. 아, 그렇군요. 예. 동욱 군, 기분이 어땠어요? 초포옹이었습니다.
아, 여학생과의 첫 포옹. 네, 그렇습니다. 야, 장학 퀴즈가 첫 경험을 만들어줬네요. 잊지 못한 기억을 남겨서 그래요, 예. 영상군은 지금 기분이 어때요? 아, 좀 벙벙합니다. 예, 영상군도 첫 포옹 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어쨌든 우리 효진 양이 이 뭐 결과를 떠나서 두 남학생의 인생에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예, 첫 포옹의 여자로 기억될 거예요. 예, 효진 양. 네? 예, 정말 운이 따르지 않아서. 예? 제가 바보예요. 예. 아까 손만 미끄러지지 않아서 정문부를 골랐다며. 알고 있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효진 양이 꿈도 확실하고 역사를 사랑하고 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라는 거 방송 본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네. 알았죠? 네. 나중에 꿈을 꼭 이뤄야 돼요. 네. 예,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이널 라운드 190점에 박효진 양이 아쉽게 탈락하면서 220점에 김동욱 군, 유영상 군이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라운드 결과 강릉고 김동욱, 대륜고 유영상 파이널 라운드 진출 확정. 이제 퀴즈 지존을 향한 전쟁이 시작된다. 조선전쟁사 분야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장학 퀴즈 끝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만 계속 들고 그치만 수능에는 꼭 운이 따를 거라고 믿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함께할 두 친구입니다. 먼저 대구 대륜고 유영상 군입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다. 대구 대련고 유영상입니다. 강릉고 김동욱 군입니다. 장학 퀴즈에 승리를 하러 왔습니다. 강릉고학교 김동욱입니다. 예, 오늘 두 친구 유독 팽팽한 대결을 벌였는데 오늘의 퀴즈 지존이 누가 될지 참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파이널 라운드는 승부차기 형식입니다. 10개의 문제 중에 각각 3개씩 골라서 공격을 하게 되고요. 더 많이 맞힌 사람이 퀴즈 지존이 됩니다. 그리고 지존을 배출한 학교에는 모바일 프로젝터가 선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유영상 군이 먼저 공격을 하겠습니다. 골라보죠. 3번 하겠습니다. 3번. 이 부대는 무엇일까? 을미사변의 직접적인 원인은 당시 명성황후가 이 부대를 해체하려 했기 때문이다. 일본 공사 이노우에 가오루의 제안에 의해 창설된 이 부대는 박정양과 박영효 등 친일 대신들이 고종의 호위를 이들에게 맡겨 러시아 세력의 접근을 차단하려 한 것이 빌미가 돼 해산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부대는 무엇일까? 정답은 별기군입니다. 별기군이 맞다면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별기군 아닙니다. 정답은 훈련대입니다. 훈련대. 네, 그래요. 자, 과연 우리 두 남학생의 대결 어떻게 될까요? 이제 동욱군이 고를 차례입니다. 7번 하겠습니다. 7번 벌써 골라놨군요. 이것은 무엇일까? 조선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사람이 아닌 짐승과 싸우는 것이었다. 특히 사람과 가축에게 큰 피해를 끼친 호랑이를 잡은 이 병사에게는 벼슬과 상금을 내려 공을 치하했는데 호랑이 사냥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부대 병사인 사음절의 이것은 무엇일까? 자, 정답은 차코갑사입니다. 차코갑사. 차코갑사. 자, 뭐 두 친구 모두 놓쳤으니까 그냥 없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영상군이 고르겠습니다. 2번 고르겠습니다. 2번. 이것은 무엇일까? 조선의 대표적인 갑옷으로 붉은색 무명천으로 겉을 만들고 안쪽에 금속이나 가죽 조각을 붙여 방호력을 강화했다. 금속 조각을 겉에 붙여서 만드는 두성린갑이나 철판으로 만드는 서양의 판갑과 달리
방호제가 표면에 드러나 보이지 않게 만든 삼음절의 이 갑옷은 무엇일까? 정답은 두정갑입니다. 두정갑. 이 맞으면 1대0이 됩니다. 두정갑. 정답입니다! 자, 이제 동욱군이 맞췄으니까 영상군도 맞힐까요? 동욱군이 하나 골라보죠. 네, 저는 4번 하겠습니다. 4번. 이 무덤은 무엇일까? 임진왜란에서는 금산 전투에서 죽은 조헌의 의병들을 묻은 700의총과 같이 한 전투의 사망자 전원을 한 무덤에 묻는 경우가 많았다. 정유재란 때 발생한 남원성 전투에서도 성을 지키던 군민을 모두 한 무덤에 매장했는데 사적 272호로 전라북도 남원시에 있는 사음절의 이 무덤은 무엇일까? 답은 남원의총 하겠습니다. 남원의총이 맞다면 1대1 동점이 됩니다. 남원의총. 아닙니다. 아, 남원에 있다고 남원의총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정답은 만인의총입니다. 만인의총. 들어봤을 텐데. 예. 자, 이제 영상군이 문제를 잘 골라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동욱군이 문제를 맞히면 2대0으로 대결이 끝납니다. 자, 6번은? 6번 내겠습니다. 6번. 이 배는 무엇일까? 조선의 주력 전투함인 판옥선이 갖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한 군선이다. 안에서는 밖을 내다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으며 많은 수의 격군이 필요한 판옥선에 비해 절반의 승무원으로도 운용이 가능했다. 송골매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이 배는 무엇일까? 정답은 정답이면 2대0. 김동욱의 승리로 대결이 끝나게 된다. 이대로 퀴즈 지존이 결정될 것인가? 정답은 비거도선 하겠습니다. 네? 비거도선. 비거도선이 맞다면 2대0으로 대결 끝납니다. 비거도선. 비거도선? 아닙니다. 영상군 입장에서는 참 다행입니다. 정답은 해골선입니다. 해골선. 네. 이제 동욱군이 잘 골라야 합니다. 네, 저는 잠깐만요. 동욱군 지금 네, 문제 결과에 따라서 네, 승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나요? 아니요. 여기서 영상군이 맞히면 1대1 동점이 돼서 대결이 계속되고 네. 틀리면 동욱군이 이기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잘 골라야 된다고요. 네, 예. 잘 몰랐습니다. 저는 8번 하겠습니다. 8번. 이것은 무엇일까? 조선 후기의 군대는 직접 싸우는 전투병 외에도 병사 10명마다 1명꼴로 다른 병사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이 병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주로 신분상 산호비들로 구성됐으며 밥을 해주거나 잔일을 도운 병사를 말하는 이음절의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퀴즈 지존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 정답이면 동점. 틀리면 김동욱이 퀴즈 지존에 등극한다. 과연 결과는? 답은 보인 하겠습니다. 네? 보인. 보인. 보인이 맞다면 1대1 동점으로 대결이 계속되고 틀리면 동욱군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동욱군. 네. 보인이라 그랬는데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네. 자신 있어요? 아니, 자신은 없지만 네. 제가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조선시대 후기에 그 살수의 그 절강변법에 써 있는 거에 따르면 네. 이게 화병이라고 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화병? 네. 아, 보인이 아니라 화병이다? 네, 아닐 수도 있고요. 예, 그래. 그러니까 아니면 대결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네, 네, 지금 동욱군이 아는 게 사실이라면 대결은 끝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요. 보인. 보인? 아닙니다. 정답은 화병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동욱군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의 퀴즈 지존이 탄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나올 때까지 정말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2위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기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나오게 도와준 우리 친구들, 태훈이나 병훈이 이런 친구들 모두 고맙고, 이제 우리 3학년 친구들도 이제 4강 7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입시 결과 얻도록 하자. 파이팅! 우리 강동대학교 3학년 3반 모두 힘내서 수능 대박나고 우리 교직 편집부 22기 특히 재영이한테 정말 고맙단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제가 고등학생이 돼서 자주 요즘 바쁘다고 자주 연락도 못 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연락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네요. 전 알고 있습니다. 틀렸어요? 네, 정말 실수했습니다. 구경- 짜증납니다. 이제는 모두 옛 얘기 새로운 시작이다 뜨거운 열정 열혈 교실 내가 바로 그 공부의 신 왕도가 없는 이 길을 달리고 달려보자 늘 지루했던 참가 학생 모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3위 학생에게는 전자사전을, 2위 학생에게는 태블릿 PC를, 우승자 학교에는 모바일 프로젝터를, 그리고 시청자 퀴즈 정답자에게는 의류 상품권을 SK에서 드립니다.